있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실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란 것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특별한 계기 없이는 평생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데, 설사 일찍 깨우쳤다 하더라도 여기에 필사적인 노력을 꾸준히 뒷받침해주질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절대 정점을 찍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늦은 나이에 꽤나 특수한 케이스를 거쳐 다른 사람에 의해 재능을 알게 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시기별 원동력이 되면서 끝내 NBA를 대표하는 자리까지 오른 선수 한 명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 주인공의 이름은 파스칼 시아캄이라고 하며 그는 마치 슬램덩크 만화 속 강백호를 연상케 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재능과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구를 똑바로 배우기 시작한 건 18살의 엄청 늦은 나이였지만 얼마 안 있어 그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대학 무대에서 1등 선수가 되었고, 하물며 세계 최고 리그인 NBA에서조차 데뷔 3년 만에 상상치 못한 업적들을 달성해내기까지 하였는데요. 원래 농구에는 전혀 1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가 대체 무슨 일들을 겪었길래 태도를 180도 바꾸고 이처럼 급속도로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태어난 파스칼 시아캄. 축구를 국민 스포츠로 여기는 이 나라의 정서와는 달리 그의 집안은 농구로 대동단결해 있었는데 이미 아버지부터가 뼛속부터 NBA 광팬이었고, 한편 3명의 친형들은 모두 미국에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NBA 선수로 만들어보겠다는 아버지의 소원과는 반대로 막내 아들 시아캄은 축구만 즐겨하고 농구에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으며, 게다가 이미 11살 때부터 성직자가 되고자 카톨릭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막상 졸업 직전에 17살이 됐을 때 시아캄은 성직자의 흥미를 잃어버린 채 아무런 목표 없이 방황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당시 NBA에서 뛰는 중인 카메룬 국적의 룩 움바아 무테라는 선수의 무료 농구 캠프를 발견하게 된 그는 무언가의 운명에 이끌려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분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농구를 시작했지만 이게 또 의외로 적성에 맞자 점점 여기에 재미를 붙여나갔고, 그러면서 주변인들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그는 1년 뒤 아프리카의 뛰어난 유망주들이 모이는 국경 없는 농구 캠프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캄은 여기서 뜻밖의 사건 덕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그건 바로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환호를 받고 있던 아프리카 출신의 NBA 현역 선수 세르지 이바카와 루올댕을 누구냐고 물어보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아캄에게 농구는 이때까지 그저 단순 취미에 불과했기 때문에 NBA에 대한 지식이 아예 백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4일 동안 진행된 이 캠프에서 그는 아프리카 내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꿋꿋한 노력 끝에 NBA 꿈을 이룬 두 선수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더 적극적으로 경기와 프로그램들을 참가하며 스스로 NBA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시아캄은 때마침 매년 이 행사에서 유망주들을 탐색하고 있었던 토론토 랩터스의 단장과 그 외 관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미국의 어느 한 대학 예비 고등학교로부터 유학 제의를 받게 되었고, 이곳에서 정식으로 농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비록 처음엔 영어를 할 줄 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농구에 대한 이해도와 전반적인 실력이 수준 미달이었기 때문에 팀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아캄은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자신의 말에 누구보다도 기뻐해줬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1년 뒤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되었는데, 학업 성적 때문에 1학년을 유급하고 경기를 못 뛰는 와중에도 오히려 이를 기회로 여긴 시아캄은 여기에 들어오기 전 유망주 순위권에 등록조차 못했던 굴욕을 씻어내고자 1년 동안 체육관에 살다시피 하며 오로지 훈련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실력은 주전 멤버로 출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첫 번째 시즌을 맞이하기 직전 시아캄은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순간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자 문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고향은 물론 장례식조차 가보질 못하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슬펐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농구에 걸겠다고 결심한 시아캄은 매서운 활약을 펼치며 대학리그의 수많은 경쟁자들을 차례대로 쓰러뜨려 나갔습니다. 키 2m 6cm에 팔 길이는 222cm로 파워포워드 포지션에 있어서 최상의 피지컬을 지니고 있었던 그는 먼저 수비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두 번째 시즌부터는 공격에서도 포텐이 터지면서 평균 20.3득점, 11.6리바운드, 2.2 블락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8개 학교가 속한 지역구에서 득점과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과 승리 기여도를 모두 1등으로 해냈고 끝내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아냈는데요. 이와 같이 대학 무대를 한순간에 휘어잡은 시아캄은 그대로 2016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으며 여기서 그는 놀랍게도 4년 전 국경 없는 캠프에서 자신을 눈여겨봐줬던 토론토 랩터스의 단장 마사이 유지리에 의해 27번째로 지명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시아캄은 아들이 NBA 선수가 되는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살아생전의 아버지의 꿈을 드디어 이루어드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농구를 시작해서 단번에 NBA 진출까지 해내는 성공 신화를 썼지만 정작 스카우터들로부터 받았던 시아캄에 대한 평가는 매우 야박했습니다. 길쭉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먼 거리에서의 슈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대학 시절의 경이로운 기록들은 그저 수준 낮은 지역구였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했던 스카우터들은 유지리 단장의 결정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고 그른지는 2년 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법.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이를 빠르게 흡수하는 시아캄의 재능을 높이 샀던 토론토 랩터스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고자 처음 열린 개막전부터 그를 선발로 출전시켰으며 시즌 후반기에는 중간중간 하부리그인 G리그로 내려보내 총 12경기를 뛰게 해주었는데요. 전보다 한층 더 실력이 업그레이드된 시아캄은 G리그 플레이오프 때 공격과 수비, 그리고 심지어 볼 핸들러의 역할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렇게 다방면적으로 활약하며 팀을 캐리했던 그는 마침내 우승 트로피와 함께 결승전 MVP를 차지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NBA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낸 그는 두 번째 시즌부터 핵심 벤치 멤버로 배정을 받았는데 점프력이 높고 팔이 길다 보니 블락과 리바운드를 비롯한 수비력에서 주목할 만한 모습들이 자주 나왔으며 또한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동력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진 덕분에 시아캄은 빡빡한 수비 사이에서 항상 빈틈을 찾아 공격을 풀어주거나 속공 찬스 때마다 언제나 선두에 서서 확실하게 득점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아캄을 중심으로 한 벤치 자원들의 활약들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자 놀랍게도 팀은 창단 이래 처음 동부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고 여기서 내친 김에 왕좌의 자리까지 오르고자 했던 토론토 멤버들은 1라운드를 거쳐 2라운드 그리고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그들을 몰락시켰던 상대는 다름 아닌 NBA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는데요. 그는 시작하자마자 4경기에서 모두 평균 36득점을 내며 말 그대로 토론토를 완전히 부셔버렸으며 한편 이와 같은 살벌한 공격을 단 한 번도 블락해내지 못했던 파스칼 시아캄은 정말로 2년 전에 들었던 스카우터들의 부정적인 평가처럼 정작 강팀을 상대로는 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밖에 남지 않았던 최악의 시즌이었고 암흑기였던 토론토를 전성기로 이끌었던 에이스 더마드로자는 3년 연속 르브론에게 탈락당했다는 이유로 팀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NBA는 의리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냉철한 비즈니스의 세계였으며 이를 실감하게 된 시아캄은 휴가를 반납하고 더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점프슛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 범위를 3점 라인까지 넓혔으며 선배들을 귀찮게 해서라도 드리블과 스텝, 그리고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노하우들을 끈질기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시약함의 훈련 강도는 너무 지독해서 동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 시약함은 18-19 시즌을 맞이하자마자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스핀 무브였으며 왼쪽 오른쪽 가리는 것 없이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양방향으로 상대를 제쳤습니다. 또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구제불능으로 여겨졌던 3점 성공률이 순식간에 36.9%로 오르는 바람에 그는 여러가지 유형의 공격들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반면 갑작스러운 그의 발전을 처음 마주하게 된 상대 선수들은 페이크에 속으면서 한층 더 안정적이고 빨라진 드리블 돌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또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많이 좌우되는 발놀림 기술도 좋아졌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방향과 불규칙적인 박자로 스텝을 밟으며 상대방의 블락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유로 스텝, 그리고 몸싸움 도중 한쪽 발만 이용해 속임수를 쓰고 빈틈을 찾는 픽업 플레이 등 그만큼 드리블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약함은 득점이 절실한 중요 순간에 슈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강심장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오픈 찬스의 동료를 찾아내는 패스 시야까지 갖추어냈기에 이제는 무한한 신뢰와 함께 완전히 주축 멤버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 들어왔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 다음으로 팀의 득점을 책임지며 토론토 랩터스를 동부 2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킨 그는 1라운드에서 만난 올랜도 매직과의 대결 때 정규 시즌보다 훨씬 더 높은 평균 22.6득점을 기록하였고, 재빨리 5경기 만에 1라운드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주한 상대는 필라델피아 76서스였는데요. 비록 이때만큼은 기복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약함은 1차전 이후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지만, 그래도 카와이 레너드의 고군분투가 있었기에 팀은 어떻게든 7차전까지 버틸 수 있었고, 게다가 여기서 그가 연장전으로 빠지게 될 직전 기적같은 버저비터 2점슛까지 터뜨려준 덕분에 토론토는 9-1승으로 2라운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는 정말 시작부터 공포 그 자체였으니 당시 적팀의 수장이었던 미러키 벅스의 지아니스 아데토쿤보라는 선수가 엄청나게 살벌했습니다. 그는 2m 11cm의 큰 키와 길쭉한 팔다리로 코트 전체를 초토화시켜댔고, MVP 유력 후보답게 어마무시한 득점력과 수비력을 발휘해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토론토를 압살해버렸습니다. 당시 그의 슈팅 범위는 내외곽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하필 보폭이 넓고 꽤나 빠른 스피드까지 지녔기에 토론토 수비진들은 그가 드리블 돌파를 하려 할 때마다 무거운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패스 능력까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넓은 선수이다 보니 마치 1년 전 토론토를 4-0으로 박살내버린 르브론 제임스를 상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한 채 몰락당하기만 한 그때의 굴욕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던 시약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괴수를 막고자 3차전부터 도움 수비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래도 벅찰 때에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2중 3중으로 애워쌌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진다면 이젠 3패가 되어버리는 터라 어떻게든 1승을 추구하고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했던 토론토 전원은 죽을 각오로 경기를 뛰어야만 했고, 그렇게 양팀의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는 두 번째 연장전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마저도 경기 양상은 여전히 팽팽했기 때문에 토론토 팬들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파스칼 시약함의 결정적인 블락 하나가 경기의 판도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이걸로 인해 미러키 벅스는 전의를 상실해버렸으며, 덕분에 간신히 1승을 거두어 분위기 반전을 이루어낸 토론토 랩터스는 그 이후 나머지 경기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던 시약함의 알짜배기 활약 덕분에 추가로 3연속 승리를 거둬낼 수 있었고, 그렇게 구단 역사상 최초로 결승전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상대는 이제까지의 적들과 차원이 다른 팀이었으니, 이는 바로 3연속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려는 중이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였습니다. 여기는 1년 전에 올스타로 뽑혔던 선수를 5명이나 보유하고 있어서 그 위세가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실질적인 에이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었기 때문에 토론토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거기다 때마침 1차전부터 파스칼 시아캄의 폭발적인 득점 퍼레이드가 펼쳐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32득점을 기록하고 승리의 주역으로 주목받던 그의 슈팅 성공률은 무려 82%나 되었으며, 이에 자신감을 가진 시아캄은 그 이후에도 계속 공격적으로 골수를 몰아붙였습니다. 비록 그 다음 2차전에서는 집중 수비를 이기지 못해 최악의 경기력만 보이고 패배하였지만, 다시 정신을 차린 뒤 코트에 나선 3차전부터는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으며 페이스 조절을 하였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적절히 밸런스를 맞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게도 상대팀에선 치명적인 악재들이 하나씩 계속 터져 나왔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5차전 때 듀란트의 아킬레스건 파열과 6차전에서 발생한 클레이 탐슨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골스에게 있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비극이었지만, 반면 토론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토론토는 3대2로 앞서가고 있는 중이라 이젠 마지막 1승만 더 추가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탐슨과 듀란트 같은 수뇌부가 없어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시아캄은 이날 팀 내에서 가장 높은 26득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골스의 3연속 우승 야망을 깨트려버리고 마침내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3년차) 18-19 시즌은 시아캄에게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모든 NBA 선수들이 열망하는 우승 반지를 갖게 되었고, 1년 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의미로 기량발전상 MIP까지 받았습니다. 이로써 과거 드래프트 때 시아캄을 뽑은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토론토 단장 유지리의 판단은 이제 신의 한 수로 판명이 났으며, 그 덕분에 레너드가 떠난 이후에도 토론토 랩터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시아캄에 의해 여전히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최고 득점원이자 에이스로서 현지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던 시아캄은 최근 올스타의 선발 멤버로까지도 뽑혀 이제는 명실상부 NBA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과거 농구 캠프에서 세르지 이바카를 만나 동기부여를 받았던 이 소년은 이젠 그와 같이 아프리카 유망주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아캄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쉴 수 없이 노력하였는데요. 이러한 결의를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그는 항상 경기에 나설 때마다 손으로 유니폼을 터치하며 아버지와 세 형제들을 위해 4번, 어머니와 2 자매들을 위해 3번, 그리고 본인과 신을 위해 성호를 긋고 하늘